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는 용의주들 검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현대차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최근 우리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도 10% 넘는 어마어마한 초강세 이어가고 있네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가끔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CES에서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어떻게 보면 그 한 장면이 세계의 시선을 바꿨는데 디스플레이 속 영상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산업 공정에서 움직이면서 부품을 옮기는 모습을 이제 시장의 상상력을 완전히 좀 열어버렸죠. 투자자들은 그 즉시 깨달았는데 이제 현대차가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자동차를 기반으로 이제 로봇이나 AI까지 통합하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그 가치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데 우선 CES 2026에서 공개했던 아틀라스가 이제 단순 연구원 로봇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수익 가능한 형태라는 점이 어떻게 확인이 되면서 글로벌 언론이 일제히 주목을 했죠. 이제 AP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사람 대신이라는 로봇 경쟁을 가속화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가디언 같은 경우도 올해 아틀라스가 이제 세련된 제품으로 완성되는 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방수 기능이나 배터리 자동 교체, 그리고 중량물 운반 등 실제 이제 작업 가능한 기능을 확인하면서 기술의 수준이 상용화 단계로 올라서는 시점까지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2028년도서부터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생성 공정에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인데 매출 반영 시점을 이제 시장에 명확하게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는 현대차가 이제 단순 제조기업이 아니라 로봇이나 AI 기술을 생산성과 효율성의 핵심으로 삼는 미래형 기업이라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피지컬 A라는 시장이 이제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는 외국인의 수급을 다시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현대차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시총 90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총 3위, 시가총액을 90조 원 돌파하면서 시총 3위로 올라섰는데요.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존의 자동차 밸류에서 로봇과 AI 기술을 결합한 이제 미래 산업 플랫폼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인데, 우선주까지 동반 이제 신고가를 찍으면서 수급이 특정 투자층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 펀더멘털 뒷받침하는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13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8% 이상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나 제네시스 비중 확대로 수익성은 개선이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이동 로봇 모메드 매출 반영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실적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즉 이제 기술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이 동시에 작동하는 드문 구간이 형성이 된 거고, 이런 구간은 밸류레이션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도 의미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상승에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도 강력한 배경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SUV와 이제 친환경차 중심의 라인업 재편이 북미 소비자 취향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나 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데, 전기차 라인업이 이제 가격 경쟁력과 품질 안정성이라는 이 두 요소를 동시에 갖춘 것이 강점이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은 이제 미국 내 생산 기지 확장과 IRA 그 대응을 위한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를 통해서 공급망 리스크도 낮췄고요. 그리고 아틀라스의 향후 이제 미국 공정 투입 계획까지 더해지면은 미국 내 생산 효율성 향상에서 점유율도 커질 것이고 실적 개선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 고급차 시장에서도 벤츠나 BMW 대안으로 인식이 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정도 긍정적이고, 즉 이제 현대차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브랜드 인지도, 생산 효율성까지 삼박자가 모두 갖추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장중에 이제 17%대 급등을 나타내주면서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틀라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등 자동차 점유율 역시 커져가고 있는 상황.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50만 원 안착 후에 숨고르기 흐름이 나아질지는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례 보면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 회사라는 한계를 스스로 깨고 있습니다. 로봇, AI, 전기차, 미국 시장 확대까지 어떻게 보면 과거 현대차에서 볼 수 없었던 성장 엔진이 한 번에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변곡점은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죠. 아틀라스 이전의 현대차, 이후의 현대차는 완전히 좀 다른 기업입니다. 이 흐름을 먼저 포착한 사람만이 항상 다음 상승을 선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좀 현대차였습니다. 시장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이제는 로봇 그룹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이라면 주가 50만 원 선도 넘어설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죠. 과연 50만 원 선 안착한 후에 숨고르기 양상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현대차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한전산업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원전주 안에서도 한전산업 골라주신 포인트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늘 조용한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이제 화려한 주인공을 찾지만 진짜 방향을 바꾸는 거는 숨어 있는 설계도죠.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보다는 중요한 거는 흐름의 성격이 이제 바뀌는 타이밍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올해는 이제 설계 착수라든가 공정률 반등이나 실적 폭발까지 한 번에 맞물리기 시작한 해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제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예상치를 훨씬 훌쩍 뛰어넘어서 이 가치에 어떻게 보면 저평가는 끝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현재 한전산업,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좀 정정 안내 드리면 한전산업이 아니라 한전기술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프라이즈로 추정되는 흐름인데, 매출 전년 대비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8% 상승한 2,080억 원, 그 영업이익은 46% 상승한 392억 원 전망인데, 이 수치는 이제 시장 기대치 영업이익을 이제 256억 이상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SMR 개발 과제, 세계 인식도 방식이 바뀌면서 4분기 매출도 영업이익이 각 150억씩 추가 반영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이제 본업이 좋아지는 것에 더해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숫자가 더욱더 뚜렷하게 상향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추가 효과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4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는 상회한다는 평가가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눌려있던 공정률이 회복이 되면서 올해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되는 구조에 돌입을 했습니다. 핵심은 이제 수주 금액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건데, 이번 수주 관련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규모가 시장을 이겼다라는 점이죠. 체코 두코바니 5호기나 6호기 종합 설계도 1조 2,500억, 그리고 개통 설계도 3,700억 원, 총 1조 6,200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시장 전망치를 1조 원 가량을 크게 뛰어넘은 수치고요. 이 말은 곧 매출 측정치가 아니라 향후 3년 이상의 영업이익이 구조적으로 상향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좀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링 기반의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고정비 중심의 이제 구조가 장단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정비 구조가 오히려 이제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로 돌아서는 국면이고요. 2개 이상의 대형 그 프로젝트가 동시에 가동이 되면은 인건비가 크게 늘지 않아도 매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익을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한울 3호기에서 4호기 공정률 상승이 이제 실적 안정감을 만들고요. 두코바니 매출 인식이 추가 성장성을 만들어주면서 이 둘이 합쳐지면은 이제 한전기술의 이제 시총 밴드 같은 경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달라진 레벨로 재평가되는 흐름을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수주 금액이 커지면은 같은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시장은 상향 조정의 연속을 좀 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팀코리아도 올해 이제 해외 원전에서 다수의 수주 기회를 갖고 있죠. 체코 태블린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나 BNPP 5호기나 6호기, 그리고 사우디 두웨이엔이나 폴란드 2단계 수주 발주까지 실제로 이제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두코바니 이제 5호기나 6호기 사전 설계 매출이 일부 반영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중동이나 유럽 발주가 가장 먼저 현실화되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장이 이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계속 미국이죠. 미국과의 원전 협력도 예상치 못한 시점이
가셔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제 뉴스가 뜨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섹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과거 사례에도 2021년도에 팀코리아가 이제 체코 원전 기대감이 높아지던 시기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7개월 동안 5배 이상 상승한 전례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온도와 구조가 그때와 상당히 이게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고점 흐름을 뛰어넘으면서요.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한전기술이 추세를 완벽하게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이제 수반된 이제 강세가 이어진 상황이고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지금 최근 한 수년간에 가장 많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이죠. 최고가인 이제 14만 2천 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14만 2천 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이제 최고가 갈아치우면서 추세를 연속적으로 만들어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 반등이 아니라요. 실적이나 수주 정책 그리고 해외 모멘텀이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에서 드문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이런 흐름은 언제나 미리 반영한다는 거를 우리 여러 번 경험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전기술은요 다시 그 초입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한전기술이었습니다. 네, 종목 이름 다시 한번 정정드리겠습니다. 한전산업이 아니라 한전기술이었고요. 전고점인 14만 2천 원 선 얼마나 강하게 뚫어내냐 이 부분이 관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눈여겨보시죠.